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의 인류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걷기 시작한 게 약 600만 년 전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그 원래 침팬치 계통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나무 위에서 이제 지금 땅으로 내려오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 용감한 침팬지죠. 용감한 침팬지. 나무 위에서 살다가 지구상의 기후가 변해서 그 나무라든가 숲이 많이 없어지고 초원이라든가 사바나, 풀이 많은 이제 평지가 많이 생기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무 위에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용감하게 땅으로 내려온 침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직립보행을 시작한 게 인간이 발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서 두 손을 가지고 도구도 만들고 불을 쓰고 뭐 이제 언어도 하고 뭐 이런 그 발달되고 또 눈도 이제 정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식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600만 년 전에 이제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놈이 그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침팬지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도구를 이제 내려와서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약 이제 250만 년 전. 25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엘렉투스, 이제 서서 다니는 인간, 뭐 이런 뜻이죠. 얘네들이 이제 250만 년 전에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 80만 년 전에 이제 그 불을 또 사용하게 돼서 불을 쓰면서 이제 맹수도 물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불로 이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하죠. 그러니까 이제 먹기가 좋죠. 질긴 고기를 소화를 잘 시키니까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 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뇌에 영향을 많이 줘서 뇌가 이제 발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8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했다. 그래서 발달했다. 그다음에 250만 년 전부터 도구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의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이제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사피엔스가 현명한.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현명한 인간이 등장한 것이 약 20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긴 게 46억 년이고 그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긴 게 38억 년 전인데 아무튼 20만 년 전에 이제 지금 인간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으니까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에서 20만 년, 그러니까 46억 원하고 20만 원하고 비교하면 뭐 인간은 지구상에서 아주 초보자, 베이비 신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46억 년 전, 46억 원, 46억 년 전에 생겼는데 가장 먼저 생긴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생겼죠. 38억 년 전에 이제 그 박테리아, 지금 우리 몸 속에 있는 대장균하고 비슷한 그런 그 박테리아도 우리 몸속에 이제 100억 명의 이제 그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죠. 그 박테리아들은 이제 각자 독립된 생명체죠. 그러니까 원생 동물이죠. 세포 핵이 없이 그 세포 이 질 안에 이제 그 DNA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지금 우리 자신의 세포에는 진핵 생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 핵이 있죠. 그 핵 안에 이제 DNA를 이제 별도로 보관을 하고 그 핵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리보솜 뭐 그다음에 이제 소포체 뭐 골지체 뭐 이런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세포의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얘네들은. 그렇지만은 이 그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균들 박테리아 뭐 유해군도 있고 유익군도 있지만 얘네들이 한 100억 개 정도가 살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원생 동물이기 때문에 세포에 핵이 없습니다. 그냥 세포 질 안에 그냥 그 DNA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결론은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은 20만 년 전이니까 상당히 지구상에서는 우리는 초보자, 베이비 신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악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약 2억 년 전. 그 공룡이 살던 중생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인간보다는 아주 대선배고 어떻든 그 뭔가 그 생명체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뭐 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2억 년 동안이나 계속 똑같은 모습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생대인 이 중생대 시작이 2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거의 2억 년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보다도 완전히 대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그 특별한 경쟁력 강한 점이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상어 같은 경우에는 상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빨이 뭐 2중, 3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쭉 빠지면은 더 뒤에 있는 이빨이 또 나와서 이빨이 계속 평생 동안 교체가 되면서,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뭐 인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빨이 썩거나 지금이야 뭐 임플란트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빨을 이제 인공적으로 해놓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거 안 해놔도 이빨이 쫙 로테이션으로 다시 새로 쫙 나니까 뭐 계속해서 포식자로서 먹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어떤 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악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얘네들 비해서 지금 인간이 상당히 그 우위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공한 이유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두가 이제 서서 다니면서 네 발로 다닐 때보다는 서서 다니면서 이 후두가 다른 동물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말을 못 하는데 인간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이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정보 교환이 되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모이고 지식이 쌓여서 점점 더 발달돼서 지금은 뭐 무슨 뭐 가상세계까지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서 이제 그런 걸 해서 상당히 진화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문화가 발달이 되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말을 잘하게 된 것은 후두가 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직립보행을 직립보행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이라든가 석기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말을 하는 등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인간이란 동물은 약 1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 지금의 그 인간하고 같은 현명의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여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이제 나타났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20만 년에 나타나고 나서 한 10만 년이 흐른 한 10만 년 전에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서 이제 뭐 그 기후 변화 때문인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딴 데로 이동을 한 게 이제 10만 년 전부터 8만 년 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한 게 여기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요쪽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이제 홍해죠, 홍해. 요 홍해를 이쪽으로 건너거나 아니면 요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까지 왔다.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한 4만 5천 년 전에 여기를 왔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유럽 쪽 여기서 갈라져서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한 4만 년 전에 이제 간 인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4만 년 전에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제 또 계속 올라오는 인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한 4만 년 전,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도 이제 뭐 한 5만 년, 6만 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간 인종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온 게 이제 거의 한 4만 년 전 이쪽에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게 이제 한 2만 년 전,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동을 하죠. 이때는 뭐 전부 걸어 다녔고 뭐 길도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가 되겠습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DNA가 한 2%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팬지들은 이제 지금도 여기 아프리카 중부 지역 이쪽에 이제 침팬지들하고 보노보가 살고 있죠. 얘네들은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침팬지하고 보노보는 열대 지방에만 살고 인간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된 거고 얘네들은 이제 네 발로 걸어 다니죠. 뭐 가끔 가다가 뭐 두 발로 서서 다닐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발로 다니게 돼 있고 약간의 도구 사용이 이제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 인간은 밀림 속에 살다가 그 육지 초원 사바나로 내려온 용감한 원숭이 침팬지들의 자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숭이하고 이 침팬지하고 차이점은 꼬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원숭이는 꼬리가 있는데 이 유인원들은 꼬리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 이런 그 유인원들 영장류들은 꼬리가 없습니다. 원숭이들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원숭이가 이제 더 원시적인 거라는 걸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10만 년 전부터 이동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게 이제 약 5천 년 전. 5천 년 전이면은 우리 단군 고조선이 있죠. 단군 고조선. 단군이 이제 고조선을 세운 게 이제 기원전 2333년이니까 그게 이제 뭐 한 45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죠.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최초의 문명이 발달된 거죠. 근데 이게 문명이 발달된 게 5000년 전인데 그게 인간이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약 이제 요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인류가 보통 이제 수렵 채취를 주로 했죠. 그러니까 뭐 동물을 잡아먹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산에 있는 그 과일을 따먹든가 뭐 있는 거를 그냥 먹는 그런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가 약 그 한 10,000년 전, 그러니까 1만 년 전에 기후도 변화하고 뭐 이제 지구의 그 빙하기가 이제 끝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빙하기 끝나가고 지구가 이제 좀 따뜻해지는 게 1만 년 전입니다. 1만 년 전부터 이제 농사가 최초로 시작이 되죠. 농사가 최초로 시작이 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따먹고 동물을 잡는 거는 이제 피곤하죠. 그다음에 없으면은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농사 수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만 년 전부터 시작한 거로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그 어떤 땅에다가 이제 뭘 심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 이제 산에 있는 걸 뭐 갖다가 밤나무를 심든다가 뭐 하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하고 그게 이제 발달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이 시작된 거는 약 5천 년 전. 그러니까 뭐 단군조선 시작할 때 이때쯤이죠. 그래서 5천 년 전에 이 문명이 발생된 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한 그 문명 발상지 5천 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라크 쪽,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여기는 나일강,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이쪽에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여기 요 황하가 여기 그 바레만이죠. 바레만에서 여기 이제 황하강이 흐르고 여기 이제 상하이 쪽에서 이제 양쯔강, 장강이 흐르죠. 이쪽에 이제 이쪽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문명, 이제 황하 문명과 황하강. 요 사이에는 이제 화이허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문명이 발생된 게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요 위치도 위도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쪽이죠. 요쪽 라인이죠. 요쪽 라인에서 문명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요쪽 라인은 너무 춥고 요쪽 라인은 또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온도 여기가 이제 농사짓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데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뜨거운데 열대지방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 이제 호주가 있지만은 이쪽은 이제 열대지방이죠. 적도가 지나기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여기 이제 온대지방 이쪽 위도가 같은 죠. 그러니까 그 지구 문명이 요쪽 라인 횡 쪽으로 퍼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비슷해서 이 종쪽으로 그 문명이 전달되기는 어렵고 옆으로 먼저 퍼지기 좋죠. 이제 기후라든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럽이 발달하면서도 유럽도 이제 옆쪽으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이쪽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여기 이제 이라크 쪽에 이라크 쪽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홍해죠. 홍해.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양 쪽 동쪽으로 향해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맨 밑에 요 하구 쪽에 이제 수메르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마을을 만들고 모이기 시작하고 정치를 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문명을 시작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흑해, 카스피해
이쪽에 이제 그 이라크 쪽에서 발달된 것이 중동 지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년 전에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거에 따라 보면 이 수메르인들이 어떤 이 우리 그 대한민국 한민족하고 뭐 관계가 있다 이런 조선조선 얘네들은 10신법이 아니라 12진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로 발달 그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들이 그 이쪽에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발원지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그 바이카로스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요쪽 지방에 있던 그 문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있고, 뭐 이쪽에 있는 문명의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되는 거 있고, 아무튼 이 당시에도 뭔가 문명 간에 황하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천 년 전이라면은 단군 왕검 신화가 시작된 시점이고 그 이전에도 단군 왕검 이전에도 우리가 치우천왕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 5천 년 전에 그 치우천왕하고 그 황제 그 사망오제 시대죠. 사망오제 시대 중국의 전설상의 사망오제 시대 때 치우천왕하고 황제하고 싸웠다. 그래서 황제가 이기고 치우천왕은 동쪽으로 이쪽으로 도망을 왔다.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을 와서 이쪽에 요동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게 이제 그 우리의 고조선 한민족의 조상이다. 치우천왕이 동이족이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는 사망오제, 오제는 이제 뭐 요임금, 순임금 뭐 이게 속한 거고 사망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3명, 그러니까 황제 헌원 씨, 그다음에 이제 신농 씨, 그다음에 치우천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치우천왕은 쫓겨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고조선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농 씨, 그 당시 이제 황제 헌원이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중국의 중원을 차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밀려가지고 신농 씨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이제 간 게 이제 중국의 강남 쪽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중국의 전설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수메르인하고 이쪽하고도 서로 문명상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이 당시에 이제 고조선을 볼 경우에는 고조선이 이제 크게 그 치우천왕이 이제 밀려서 동쪽으로 오면서 단군조선이 이제 생긴 건데, 단군이 처음에 이제 그 건국한 곳이 여기 중국에 이렇게 보면 여기 바레만이고 여기 산동반도, 여기가 요동반도, 여기가 요하죠. 여기가 요하고 요하의 오른쪽이 요동, 요하의 왼쪽이 요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나나라는 강이 있고 여기 이제 또 강이 있죠. 이쪽에 있는 뭐죠? 그 조양, 중국에는 자오양이라고 그러죠. 조양이라는 데 여기 이제 여기서 고조선 단군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쪽 요하 쪽 이쪽하고 이쪽에 요동 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제 한반도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요서 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고조선 중에서도 번한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요동 쪽하고 만주 쪽 이쪽을 이제 진한 뭐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반도를 이제 마한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고 산동성이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산동반도 밑에가 강소성, 지금의 이제 장수성이죠. 장수성.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장수성입니다. 여기 이제 상해가 있고 이게 양쯔강인데 이게 황하죠. 황하. 그다음에 여기는 양쯔강. 그다음에 화이허. 그러니까 여기에 장수성. 그다음에 이제 요 상해 밑에 여기가 이제 절강성, 저장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절강성, 저장성하고 요 밑에 이제 광동성이죠. 또 너무 남쪽이죠. 제일 밑이죠. 광동성인데 여기는 이제 저장성, 절강성, 그다음에 장수성, 여기가 이제 강수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었고, 여기를 이제 구려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군조선이 통치한 영역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동성하고 여기 이제 허베이 지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허베이 지방하고 이제 여기까지 요소 지방 요쪽을 이제 번안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제 단군조선은 이제 영역이 하도 커서 이제 영역을 나눈 기준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하의 오른쪽 요동 지방, 그다음에 이제 만주 지방 여기 이제 진안이라고 불렀다. 이게 다 단군조선이 통치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사달은 이제 이쪽에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한, 한반도는 이제 마한이 돼서 번안, 진안, 마한 이렇게 크게 세 개. 그다음에 이제 구려까지 합해서 이게 단군 조선의 영역이라고 돼 있고 이쪽 문명들이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아하고도 뭐 문명의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고 인간의 뇌는 대뇌 피질이 발달을 해서 복잡한 뉴런 신경망을 형성을 하면서 똑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는 위성이 이제 달이 하나죠. 다른 지구의 4분의 1 크기인데 화성의 위성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화성의 위성 중 두 개는 포보스라는 위성하고 데이모스라는 위성이 두 개 있지만은 지구는 이제 달이 하나 뺏겼습니다. 달은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끌어당기죠. 그래서 뭐 그 밀물 썰물 조속 간만의 차이도 그 중력 때문에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 그 달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죠. 똑바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생기고 이게 또 안정적으로 달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같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달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 안정화된 거에 인해서 기후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물도 가능하고 생명체도 가능하고 뭐 이런 그 복합적인 그 지구상의 그 인간이라든가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 이거를 뭐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골디락스 환경이 만들어진 그 원인은 달이다. 달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이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고 몇십억 년이 흐른 다음에는 완전히 달이 멀어져서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키가 보통 한 170cm, 여자는 뭐 160cm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 인간은 자기 눈앞에 있는 가까운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실감을 하지 우주같이 커다란 공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그 크기상으로 보면은 지구의 지름이 110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 크기상의 100배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태양의 밀도 아니면 태양의 부피 이런 거는 엄청나게 뭐 100배가 아니라 뭐 만배, 뭐 100만 배, 뭐 이 정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그 안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중력의 힘이 이 중력이 미치는 영향이 이 지구상의 그 태양계에 있는 8개 행성 외에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요 이제 행성이죠. 태양의 행성이고, 그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서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8개의 행성이 있지만은 이 행성 바깥으로 있는 그 카이퍼 벨트라는 이제 그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의 모임. 그다음에 이 바깥으로 더 나가면 또 오르트 구름대라는 아주 먼 별들의 그 우주 이런 그 돌덩어리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먼데, 그러니까 태양 빛으로 가는 게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000년이 걸리죠. 10,000년. 그 카이퍼 벨트까지 가는데 10,000년. 그러니까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입니다. 8분. 짧죠. 8분.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 1초. 1초. 아주 똑딱 그러면 이제 지구부터 달까지 빛이 갑니다. 근데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 달보다는 엄청 많죠. 1초하고 8분이니까. 근데 이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그러니까 태양이 중력이 미치는 데가 어디까지냐면 이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는 데가 어디까지냐면 저 멀리 오르트 구름대를 넘고 카이퍼 벨트를 넘고 오르트 구름대까지 가는 거죠. 이 오르트 구름대까지 태양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그 바깥에는 이제 힘이 없죠. 이 오르트 구름대까지 가는데 이 태양빛으로 가면은 얼마를 가냐? 10,000년을 가야 되냐? 10,000년. 10,000년. 여기까지 8분인데 10,000년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거리고 얼마나 태양의 힘이 세냐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성, 태양은 항성이죠. 스스로 불타는 별이죠. 근데 나머지 이 행성들은 스스로 불타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부딪혀서 반사돼서 보이는 것 뿐이지 자체적으로 뭐 불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불타는 별이죠. 그래서 항성이고 행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행성들도 자기의 위성들을 거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달 하나가 있고 화성은 이제 데이모스하고 포브스 두 개의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뭐 60개인가 80개인가 위성이, 토성도 뭐 60개인가 뭐 위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외곽 쪽에서는 이제 이제 해성 운석들이 많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요 내행성 4개, 여기 외행성 4개인데 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그 소행성 대가 있습니다. 소행성 대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 운석들이 여기 이제 그 돌들이 막 날아다니죠. 막 날아다니고
혜성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하죠. 그래서 혜성과 운석들이 마구 날아다닌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여기 화성 그 지금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제 소행성 때에서 엄청나게 수백만 개의 돌들이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우주선이 가다가 여기 그 돌들에 부딪힐까? 걱정을 하지만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별들이 날아다녀도 부딪힐 염려는 거의 없다. 하도 넓어서 한게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계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별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라는 건 이제 밀키웨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은하 안에는 이 태양과 같은 그러니까 태양같이 스스로 불타는 별 항성이 뭐 거의 한 2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에 2천억 개의 태양이 2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 2천억 개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2천억 개 그 태양과 같은 별들도 다 행성을 거느리고 있죠. 또 행성들은 다 또 위성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 그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우주 안에 또 1천억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또 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도 없는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우주는 지금 계속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인 그런 같은 그 비슷한 모양의 체격인 뇌의 용량은 지금 인간의 뇌의 용량이 1,400g입니다. 침팬지는 400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의 한 3배 정도의 크기의 뇌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뇌가 이제 침팬지하고 틀리죠. 우리는 이제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뇌도 크지만은 그 쭈글쭈글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뇌 피질도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뇌 용량이 1,400g을 가진 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나타났고 500만 년 전에 6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인류의 공통 조상인 그래서 분리돼서 우리의 그 당시에 600만 년 전에 분리될 때는 이제 침팬지와 같은 용량이 이제 400g 정도, 뇌가 400g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용감한 침팬지가 열대우림에서 내려와서 사바나 초원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직립보행을 시작을 하면서 현생 인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엘렉투스, 그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원숭이에서 이제 우리 이제 유인원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3천만 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원숭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할 때 그 중생대의 끝물이기에는 백악기 때 중생대 끝물이에게는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덩치가 큰 설치류 이런 쥐 같은 설치류 종류가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500만 년. 그다음에 공룡의 전생 시대인 1억 5천만 년 전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몰래 숨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뾰족 뒤지였을 것이다. 공룡 시대가 열리기 전인 2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2억 5천만 년 전 전에가 2억 5천만 년 전부터가 이제 중생대죠. 트라이아스기. 2억 5천만 년 전 전에는 고생대 페룬기였는데 이때는 우리의 조상이 물고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물고기의 한 종류였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밤에 진흙구덩 물속에 있다가 진흙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던 물고기 한 마리가 진흙구덩이에서 이제 그 육지하고 비슷한 거죠.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호흡하기 곤란해서 힘들하던 물고기 한 마리가 이제 가물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물이 말라서 그래서 이제 가뭄을 극복하려고 껑충껑충 뛰어서 그 땅 옆에 근처에 있는 물웅덩이로 이제 그 땅을 건너서 이제 건너간 거죠. 그러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지에서도 살 수 있게 진화가 되면서 육지로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생물이 폭발적으로 이 지구상의 생물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5억 5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때도 우리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먼 옛날 38억 년 전에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의 조상은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와 그 당시에 이제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황 뭐 이런 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없었으니까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살아가던 현기성 미생물 박테리아였음이 분명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뱃속에 살면서 산소를 싫어하고 햇빛을 싫어하는 뭐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 원생동물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내장 속에서 버글거리는 대장균이야말로 우리의 조상들과 흡사한 조상님의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균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존경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하다못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도 소중하다, 필요하다, 지구상에 필요하고 다 그 뭐 생명체의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